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네. 논의했던 게 국정수행 평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를 엄밀하게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5년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통상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TBS 의뢰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수행 평가와는 별개로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지지한다는 의견이 59.9%, 반대한다는 의견이 36.3%, 모른 무응답이 3.8%로 나타났는데 네. 59.9%, 한 60%가량의 긍정평가가 있었죠. 이분들, 지지하겠다는 분들을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34.6%는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는 고정 지지층, 핵심 예.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지지 철회 가능성이 있지만 뭐 지지한다. 이분들은 이제 주변 지지층이라고 저희가 네. 정의를 했는데 25.3%. 예. 그래서 적어도 35%는 집권 후반기까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것도 대통령 지지도 아까 말씀드린 국정수행 평가하고 좀 연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에 따라 좀 조정이 되는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층은 반대 철회 가능성.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시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인데 7%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네. 끝까지 반대하겠다. 이분들이 한 20% 가까운 19.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거만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별개로 그러니까 직무수행과 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좀 평가가. 나눠서 한번 분석하신 건데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그거 잘하셨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저 정도로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민적으로. 저의 지표는 신뢰성과 호감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다는 건데 신뢰성의 핵심 잣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예. 도덕성과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냐? 순수하지 않은 건 뭔 얘기냐면 언행일치가 되고 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국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신에 의해서 네. 그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들 때 순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용균법 같은 거를 딱 이렇게 결정할 때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한테서 잘 못 보던 장면이잖아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고 딱 연동형 비례제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예를 예, 들면 딱 유불리를 얘기하고. 떠나서 본인이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덕성과 순수성이 상당 부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이미지가 꽤 높은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이 좋은 느낌이 있는지 좋지 않은 싫은 느낌이 있는지 조사해보면 한 70%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직무수행, 일을 잘했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적어도 한 60%까지는 확보될 수 있다. 지금 이 지표를 좀 보여준 거고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핵심 지지층은 저도 35% 정도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네. 최근에 해보면 조사 좀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주변 지지층이라는 건 약간 소극 지지층이거든요. 네. 상황을 봐서 계속 지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극 반대층이 있고 절대 비토층이 있는데 네. 어쨌든 35대 20. 적극적인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35, 네. 그다음에 비토층이 20, 나머지는 이제 상황 봐서 이제 네. 지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지층, 주변 반대층 합치면은 42%거든요. 네. 이게 뭐 대략 진보, 중도, 보수 그 비율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한 60%가량 받는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문화일보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석간 기사에서 사람은 좋은데 국정은 별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정수행 평가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팀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점수가 좋지 않다. 근데 개인에 대해서는 점수가 좋다 이런 저거는 얘기죠. 좀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국정에 대해서 별로다 이러려면 역대 정권에서 동기간 내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아야 하는데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하고 경제. 그러니까 두 가지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은 지난해 2018년에 상반기 때부터 시작된 이 최저임금 논란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뭐 성공과 실패를 둘러싸고 김앤장 갈등도 있고 뭐 이러면서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소폭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다시 신년이 되면서 사실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그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상당 부분 진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간단히 같습니다. 덧붙이면 네,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직무 능력하고 실천력 이런 어떤 역량 이미지가 과거보다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율하고 개인적 지지율하고 직무 수행하고 좀 다른 거고요. 네. 결국은 국정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빠르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 네.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은 소폭 하락했고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38%로 네. 1.2%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린 국회 운영위에서 헌방 네. 관련된 보도가 있으면서 또 그 관련 의원들의 또 외유성, 해외, 또 여행, 뭐 관련된 보도가 있으면서 좀 빠졌고요. 정의당이 8.1%로 민주당이 좀 오르면서 네. 정의당이 빠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역시 5.5%로 빠졌고요. 민평당과 기타 정당 비슷했고, 보수정당이 빠지면서 무당층이 다시 네. 20%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저는 뭐 운영위 때 운영위가 보여줬던 굉장히- 여야 간의 모습 네. 때문에 실망감과 또 그렇습니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네.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컨텐츠 파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실행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주 깐깐하게 네. 평가하는 게 이제 몸에 배인 것 같다. 그렇기 팩트체크를 때문에 뭐 바로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대충 하면은 바로 깨진다. 그리고 특히 영남 지역 언론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사납게 자유한국당을 매섭게 네. 몰아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반사이익, 민주당 반사이익으로 요새 그 지지율이 조금 올라서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에 표 얻을 생각 하지도 마라.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운영이 이후로. 그렇죠.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또 실수를 좀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재민 그 전 사무관 관련해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뭐 최고의 의인처럼 영웅처럼 양심선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굉장히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은 2월 27일 날로 예정된 그 전당대에서 승부를 네.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분위기는 되겠습니까? 모두 나와라 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안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최근에 좀 고민하는 느낌으로 언론에 그렇죠. 자꾸 상황이 바뀌었죠. 예. 상황이 바뀌면서 홍준표, 뭐 황교안, 네. 뭐 김태호, 오세훈 네. 다 나와라. 예. 그리고 엊그제는 또 김문수 예. 네. 전 지사가 또 도전하겠다 이렇게 예. 선언도 했기 때문에요. 예. 한국당 아무튼 전당대회가 상당히 관심을 끌 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호영 의원 해가지고 대구시당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사실상 2월 27일 날 있을 자유한국당 전대에서 이른바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잡을지 그에 따라서 사실은 보수정당의 정계 개편 문제도 연동되겠죠. 네. 한국당 지지율 하락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순자 씨의 발언.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왜 아버지. 논평을 안 내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아마 더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참 별일 다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아시나요? 여쭙고 싶네요. 네.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도 잠깐 볼까요? 뭐 관심의 대상이 유시민 네. 작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알릴레오. 예. 네, 알릴레오가 이제 내일 뭐 첫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저희 리얼미터 자체 조사에서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을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일부 네. 조사에서 포함시키니까 보시다시피 뭐 1위 혹은 뭐 2, 3위권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불출마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또 진보 진영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장기 집권
하려면 이 스포츠에서 말하는 스쿼드가 넓어야 되는데 유시민 전 장관은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컨텐츠가 탄탄한데 문화 코드를 장착했기 때문에 과거에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이 비호감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부감이.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고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 기간 상종가를 구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JTBC 토론에서도 유감없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하고 같이 세게 붙는 모습을 저희가 그동안에 봤습니다. 사실 어쨌든 좀 가짜뉴스에 무력했던 진보 진영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꽤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